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닙니다. 바로 대만이에요. 2025년 경제 성장률이 8%를 넘겼고 올해 전망치도 7%대 후반입니다. 반도체 하나로 전 세계 돈이 대만에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을 잘 버는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 있거든요. 사람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으로요. 오늘은 이 얘기를 끝까지 한번 해보려 합니다. 세계 최강의 반도체 나라가 왜 어쩌다 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건지, 먼저 대만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부터 볼게요. 대만의 수출은 2025년 한 해 동안 6,4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전년 대비 35% 가까이 뛴 거예요. 무역 흑자만 1,57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건 역대 최대치이고요. 이 폭발적인 실적의 중심에는 당연히 TSMC가 있죠. TSMC 혼자서 2025년 연매출 1220억 달러를 찍었어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이 회사 하나가 먹고 있는 겁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등하면서 TSMC의 3나노, 5나노 공정은 지금 풀가동 상태고 분기마다 사상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대만은 지금 황금기 그 자체입니다. 1인당 GDP도 38,000달러를 넘어서 한국이나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고 UBS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까지 대만은 전 세계에서 백만장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해요. 돈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이 돈이 대체 누구한테 가고 있느냐는 거죠. 대만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국민 소득의 48%를 가져갑니다. 반대로 하위 50%, 그러니까 국민 절반이 가져가는 몫은 겨우 12%예요. TSMC 비관리직 직원의 평균 연봉이 약 1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 넘는데 대만 전체 근로자의 70%는 월급이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대졸 신입의 초임이 한 달에 3만 4천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30대가 되어도 월급 중위값이 3만 9천 대만 달러, 180만 원 수준이에요. TSMC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만이라는 나라 전체의 GDP는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는데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반도체 산업에 올라탄 극소수뿐이에요. 나머지 대다수 국민한테는 체감이 안 되는 성장인 거죠. 그리고 이 양극화가 가장 먼저, 가장 잔인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집값입니다. 타이페이의 집값 대비 소득 비율이 지금 16.6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타이페이에서 집을 사려면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을 꼬박 16년 넘게 모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서울이 비싸다고 하지만 타이페이는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비율이 2004년에는 6.4배였거든요. 20년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뛴 겁니다. 반도체 호황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결과예요. TSMC 본사가 있는 신주 지역 집값도 최근 몇 년 사이 미친 듯이 올랐고요. 돈을 버는 사람은 집을 사고 집값은 더 오르고 못 버는 사람은 영원히 못 사는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얹어볼게요. 대만의 노동시간이에요.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대만 근로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9시간이 넘습니다. 한국이 37시간, 일본이 31시간인 걸 감안하면 아시아에서도 가장 오래 일하는 축에 속해요. TSMC 내부에서도 야근이 일상이라는 얘기가 끊이질 않고 심야 호출대기가 기본이라는 후기가 쏟아져요. 연봉은 높지만 삶이 없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겹쳐보세요. 월급은 적고 집값은 미치도록 높고 일은 끝도 없이 해야 하는 사회. 이 조건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대만의 합계 출산율이 2025년 기준 0.7도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국가도 기록한 적 없는 수치예요. 한국이 저출산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대만이 한국을 제치고 세계 최저를 찍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기가 약 10만 7천 명인데 이건 전년 대비 20% 넘게 줄어든 거예요. 올해 2월에는 한 달 출생아가 6,523명까지 떨어져서 월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저를 갱신했고요. 이건 단순히 아이를 안 낳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젊은 세대의 70% 가까이가 아이를 낳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어요. 이유의 1순위가 경제적 부담이에요. 집을 살 수 없고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TSMC의 본사가 있는 신주시만큼은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이 높으니까 그나마 아이를 낳을 여력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반도체 바깥의 대만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출산율 문제가 무서운 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데 있어요. 대만은 2025년에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에요. 5명 중 1명이 고령자라는 거죠. 그런데 인구는 이미 2024년부터 2년 연속 줄고 있고 2026년 2월 기준으로 26개월 연속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심각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국방이에요.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압력을 바로 옆에 두고 있잖아요. 병력 유지가 곧 생존과 직결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2024년부터 의무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는데 문제는 복무할 사람 자체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 입법원 예산센터 자료를 보면 자원 입대 병력이 최근 3년간 약 1만 2천 명 감소했어요. 모병도 안 되고 징병 대상도 줄어드는 이중고에 빠진 상황이에요. 2024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만 군대의 자체 방어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요. 최신 국방 예산은 역대 최대인데 그 예산을 쓸 인력이 없어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요. 대만 국가발전위원회의 인구 추계를 보면 2045년에 대만 인구가 2070만 명까지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이 약 2330만 명이니까 260만 명 넘게 사라지는 거예요. 2070년에는 1500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10만 명이면 한 세대 뒤에는 그 아이들이 낳는 아이가 4만 4천 명, 그 다음 세대는 1만 9천 명. 세대가 내려갈 때마다 반 이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서서히 진행되는 소멸이에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8%를 넘겼고 주가는 치솟고 수출은 역대급이잖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대만의 경제 성장은 TSMC라는 하나의 기업, 반도체라는 하나의 산업에 극단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 산업에 올라탄 소수의 기업과 인력은 역사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바깥의 전통산업, 서비스업, 소매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국민의 임금은 거의 제자리예요. GDP는 나라 전체의 평균값이니까 반도체가 끌어올리면 숫자는 예뻐 보이지만 실제로 그 혜택이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비유를 하나 하자면요. 아파트 한 동에 50가구가 사는데 49가구는 월세가 밀리고 있고 꼭대기층 한 가구만 매달 수십억을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아파트의 평균 소득을 계산하면 엄청 높아 보이겠지만 실제로 그 아파트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삶은 전혀 풍요롭지 않은 거죠. 지금 대만이 딱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TSMC가 잘 될수록 반도체 인력에 돈이 몰리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비반도체 종사자들의 삶은 더 궁핍해지고 그러면 결혼도 출산도 더 안 하게 되고 인구가 줄면 소비시장이 쪼그라들고 소비시장이 줄면 전통산업은 더 힘들어지고 결국 반도체 의존도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TSMC의 성공이 대만 사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체력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출산 장려금도 올렸고 청년주택 대출 제도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신규 주택 대출 제도를 만들었더니 오히려 그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생겼거든요. 출산 장려금도 일회성으로 10만 대만 달러, 우리 돈 450만 원 남짓을 주는 수준인데 집 한 채가 월급의 16년치인 나라에서 450만 원이 아이를 낳을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은 사실 꽤 뚜렷하게 보입니다. 2028년 전후가 대만에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20대 초반 인구,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인데, 이 세대부터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든 세대거든요. 노동 가능 인구가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군대에 갈 청년도, 공장에서 일할 인력도, 세금을 낼 경쟁활동 인구도 동시에 줄어드는 거죠. AI 반도체 수요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된다면 TSMC의 실적은 당분간 견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TSMC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 돈이 사회 전체로 순환되지 않는 한 대만이라는 나라의 체력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지금 대만이 보여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아주 무서운 실험이에요. 한 나라의 GDP가 역대급으로 높아져도 그 성장이 소수에게만 집중되면 나라가 소멸할 수 있다는 걸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건 대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반도체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출산율도 세계 최저권이고,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높잖아요. 대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어쩌면 우리가 2년에서 3년 뒤에 겪을 수 있는 일의 미리 보기일 수도 있어요. 반도체가 잘 된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 GDP가 올라간다고 국민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이 차이를 지금 대만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만의 경제 지표만 보면 지금이 역사상 가장 좋은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아이를 안 낳고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TSMC가 만드는 건 세계 최고의 반도체지만 그 반도체가 만들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미래예요.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나라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결국 사람이 떠납니다. 지금 대만이 보여주는 건 그래서 우리 모두한테 경고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